자, 이 시간에는 등기 이제 강론입니다. 각종 등기 절차인데 교재는 3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등기의 그 각종 권리 등기를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앞전에 제가 등기 맨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유권 등기부터 이 뒷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등기 중에 보존 등기입니다. 거기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이제 그 어휘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의 소유자,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단독 신청의 첫 번째가 보존 등기입니다. 의무자가 없죠. 이거는요, 권리자가 혼자 단독으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등기부에 봤던 것처럼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 안에 처음으로 하는 보존 등기는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앞전 시험 계속 31회, 30회 더 연달아 물었던 지문이 하나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에 기록한다 안 한다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존 등기에 의해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토지는 처음으로 이제 조성이 됐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 2번에 1번 원시 취득에 보시면 말이죠. 건물은 신축이고 토지는 공유 수면 매립이죠.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또는 아직 토지가 등기가 안 된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특히 건물 가지고 예를 들면, 그죠? 항상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했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죠?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했다. 내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법에, 공법에서 배우는 건축법 시간에 나오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 허가나 신고하고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죠.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민법입니다. 또다시 민법 186조 7조 187조에 의하면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민법에서 배우죠. 다만 처분하려면, 처분이라는 것은 신축된 건물을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하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민법 187조의 물권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물권 취득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다, 그죠? 건물을 완공된 건축주가 처분하지 않으면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처분하였다면, 즉 신축된 건물을 매매 등을 여러분이 내가
신축한 건물을 그죠? 처분,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이제 60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존 등기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직권 있죠. 그 389페이지 그 2번에 괄호 2번. 직권 보존 등기는, 자,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건축주가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물에 미등기 거기 박스 안에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자, 건물 생각하십시오. 미등기 건물에 법원에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그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미등기 건물에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하라는 이런 촉탁이 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또 하나는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게 주택하고 여러분 민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하라. 상가 같으면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하라는 촉탁이 법원에서 옵니다. 이 촉탁이 왜 오느냐? 우리가 주택 상가에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이 기간 만료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를 하라는 촉탁이 오면, 지금 이게 미등기 건물이니까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요. 좀 이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3번에, 밑에, 괄호 3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말소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읽어보시면,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를 했는데요. 이 규약을 폐지했다는 것은 이 구분 건물 안에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보다는 여기는 상가 안에, 상가에 창고 있죠. 공용 부분으로 쓰이던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상가 안에 있는 요 창고가 공용 부분으로 쓰이다가 이게 이제 규약이 폐지되고 이 공용 부분을 취득해 간 사람, 이걸 요 상가 안에 있는 창고를 처음으로 이제 공용 부분이 폐지되고 취득해 간 사람은 처음 취득한 거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갑니다. 보조. 자, 그 앞에 쭉 써주고 공용 부분으로 정한 요 부분이 규약이 폐지돼서 공용 부분이 이제 전유 부분이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거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틀리죠. 앞전에 이제 시험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옳은 지문으로 나오다가 31회 앞전 시험에 이 부분을 소유권 보존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있죠. 이전 등기한다 해서 틀리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해 간다죠? 보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보존 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봤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390페이지 보면 거기 맨 위에 이제 신청인이라는 거는 보존 등기를 이제 토지나 건물에 보존 등기를 처음에 할 때 소유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여러분이
보존 등기 하러 간다.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고 이 소유권 증명 서류 등기할 때 제공하는 또는 제출하는 소유권 증명 서류 있죠. 요거를 네 가지, 거기 토지 건물로 나눴지만 세 가지는 1, 2, 3번은 같고 건물의 그 4번 우측칸에 그 표를 보시면 요게 다릅니다. 자, 첫 번째가 그죠?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우측에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 같으면 토지대장에 임야는 임야대장이 있죠. 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요게 이제 대장상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보통은 제가 토지 건물 같이 보십시오. 나중에 좌측 우측칸에 그 구분되어 있지만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는 임야대장, 건축물이면요, 이게 건축물이면 그 우측칸에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보통은 제가 예를 들 때 아버지, 부, 이 아버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죠. 근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가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최초 소유자가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집을 지어놓고요. 항상 이런 예를 듭니다. 저는 건물을 지어놓고 아버지가 대장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신규 등록이 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아들, 부자입니다. 아들이 가서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방금 제가 시작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신규 등록이 돼 있다가 아버지가 등기하기 전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이 가서 이제 상속인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 상속인 아들도 등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상속받아서 요거 등기를 상속인 명의로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데 틀리게 나온 지문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신규 등록되어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면 되는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상속인이 이전 등기 받아간다. 그러면 X예요. 그건 틀린 지문이죠. 돌아가신 분은 등기법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들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상속인의 명의로. 또 하나는 그 1번 양쪽 토지 건물 끝에 그 밖에 포괄승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포괄유증.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유증을 받았습니다. 방금 신규 등록되어 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아니면은 포괄유증이라는 거는 요 유증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오늘 2번 나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지금 미등기 상태죠. 미등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특정 유증이 있죠. 유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은 전 재산을, 저렇게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포괄 유증받은 자, 이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포괄 유증을 받았으니까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 받았죠. 특정 유증이라는 것은 그 미등기 부동산만, 특정된 재산만 유증을 받았을 때는 이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미등기 부동산을, 저런 토지 건물을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 유증받은 사람은 유증한 사람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하고 요 유증받은 자에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많이 묻는 첫 번째 소유권 증명 서류가요, 토지 건물 가치, 구분되어 있지만 책에는 같이 보십시오. 대장,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가서, 아니면 포괄 유증받은 자는 포괄 유증받은 자의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묻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쪽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토지 건물에 썼죠. 판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왔죠. 확정 판결. 이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 토지 건물에, 미등기 토지 건물에 자기가 소유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종류에는 우리가 민법부터 배우는 무슨 이행 판결도 있고, 소유권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존 등기하게 되는 판결에는 무슨 판결이든 그건 구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서 소유권 증명을 하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이거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세 번째가 수용인데요. 이 수용은 주로 이제 토지,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국가나 공익사업자가 수용을 했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면 수용한 국가나 공익사업자가 직접 국가나 공익사업자의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수용도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미등기 토지 건물을 수용했을 때는 수용한 국가가, 공익사업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요. 등기된 토지 건물, 바로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수용을 하면 이전 등기를 해갑니다. 393페이지 있죠,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 맨 위에 6번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인데, 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미등기 토지 건물이 아니고 이제 등기된 토지 건물을 국가 등이 수용을 하게 되면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갑니다. 방금 이제 390페이지로 와서 여기 수용은 미등기 토지 건물이라고 써주죠. 앞에, 그 수용 앞에 미등기 토지 건물을
국가 등이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한 국가 등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경우에 그 4번 있죠. 우측칸에. 토지는 이게 없습니다. 우측칸에 그 4번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그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를 말하고요. 시군구청장 아시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확인이 뭐를 확인해 준 거냐 하면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이 건물이란 말 안 썼지만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이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 이것도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단, 요거는 이제 요렇게 써놓고요. 미등기 건물인데 이게 건물을 확인해 준 건데 토지,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4번에 우측간에 4번 이야기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건물을 그려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러면 X 틀립니다. 틀리게 나올 때는 토지로 나오고 옳게 나올 때는 건물로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기출 문제. 그러면 건물을 확인해 준 것이니까 이건 토지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 4번의 경우 요것만. 그래서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죠. 요 규정이.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4가지. 대장, 판결, 수용, 건물은 요를 확인해 준 거. 요 중에 하나. 이걸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을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번을 보시면 그게 보존 등기의 마지막 첨부 정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어떤 서류를 우리 앞 시간까지 배웠던 신청서에다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유권 증명 서류. 방금 했죠. 소유권 증명 서류, 대장, 판결, 거기 대장도 있고, 상속인이 할 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판결서나 수용했다면 수용협의서, 수용했다는 협의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 권리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증명하는, 이게 이제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 이걸 냅니다. 등기 의무자 있죠. 의무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보존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은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 것은 안 냅니다. 좀 이따가 전체를 보고 다시 설명하는데요. 이런 등기 의무자에 관한 이런 건 의무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의무자에 관한 무엇을 낸다 그러면 다 X입니다. 3번은 부동산 표시증명정보가 대장. 이건 이제 토지 건축물 대장을 내는데 여기 대장은 표제부,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하기 위한 서면입니다. 그게 대장이고요. 4, 5번에 건물의 경우에 그 대지에 수개가 수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도면을 내고, 특히 구분 건물이면 5번에 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도면을 내는데 왜 4번, 5번에 이 도면을 내느냐 하면요. 여러 동의 건물이나 구분 건물일 때는 구분되어 있는지, 여러 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분 건물이라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도면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관공서가 등기를 만약에 보존 등기해달라고 촉탁할 때 그때도 부동산 표시증서, 대장이나 소유권 증명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물으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 있죠. 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우리 앞전 시간까지 배웠던 등기 필 정보라든가 인감 증명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죠. 자, 방금 우리가 보존 등기 시작할 때부터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없이 권리자가 소유자가 가서 단독 신청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의무자도 없고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 있죠. 등기 필증이나 인감 증명 이런 건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또 틀리게 나온 지문이 이런 거죠. 대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라든가 인감 증명 그런 인감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는 제공한다 그러면 다 X죠. 다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할 때 뭐를 첨부해야 되는지 첨부하는 서류도 아셔야 되겠지만 아닌 거 이런 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존 등기를 오늘 첫 시간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은 보존 등기를 왜 하는지 또 그때 앞페이지에 그죠? 389페이지 다시 보시면 보존 등기 특징과 그리고 소유권 방금 신청인에서 봤던 소유권 증명 서류 그리고 이제 첨부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매년 한 문제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소유권 이전에서 이제 들어가는 소유권 이전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꼭 출제가 되죠. 앞전 우리 여러분 우리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 소유권 등기에 관한 기출 문제들 분석할 건데 앞전에 요 앞전 시험에서 소유권 등기 종합적인 문제 물을 때 지문이 그죠? 등기관이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해서 X 틀리게 나왔고요. 또 옳게 나온 지문은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아까 그 389페이지 직권 보존 등기 할 때 제가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미등기 토지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라는 촉탁이 오면 법원에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요건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방금 등기 원인과 그 연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X,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자, 요렇게 있죠.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우리 앞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죠.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 해놓고 그 계약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박스 안에 있죠, 여러분. 390페이지 밑에 그 박스 안에 전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원인, 그 원인을 쭉 계약뿐만 아니고 거기 적어진 거 보면 각종 원인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보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항상 얘는 이거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갑에서 을로 이전돼가는
이 등기 원인, 이제 방금 앞에서 봤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지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없지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부터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등기 원인이 있죠, 여러분. 등기 원인이 등기 기록에도 등기부에도 등기 원인이 이렇게 이제 적어집니다.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번하고 박스 안에 첫 번째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거 매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제가 매매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매매는 민법 등에서 다 배우죠. 유상으로 대금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이제 소유권 넘기는 거고 증여는 무상 증여죠. 증여자가 갑이라는 증여자가 을이라고 하는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토지 건물을 증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무상 증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 먼저 있지만 참 교환은 토지 건물을 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교환. 민법에 매매하고 교환 계약은 민법 시간에 배우죠. 증여 이거는 증여 계약은 여기 다 계약이죠. 계약인데 이거는 증여 계약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주로 민법에서도 증여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해야 매매한 매수인, 증여받은 수증자나 교환을 한 교환의 당사자가 민법 186조에 따라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요건 이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요. 우리 주로 이제 매매 등을 할 때 지분, 공유 지분입니다. 여기 지분이. 공유일 때, 여러분, 공유일 때는 요런 공유 지분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요 공유 지분, 뭐 2분의 1, 이거 있죠. 2분의 1이나 3분의 1, 요런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합니다. 요 소유권 일부 이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394페이지 보십시오. 우선 394페이지 보면 공동 소유 있죠. 맨 위에 공동 소유 거기에 보면 공동 소유에 세 가지가 있지만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공유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합유 있죠. 우측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394페이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해 드릴 건데, 그죠? 공유하고 합유, 어떻게 다른지, 공유 지분 이전과 합유 지분도 이전할 수가 있죠. 그걸 같이 비교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돌아와서 390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상속하고 유증,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인이 여러분이 보존 등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경우도 있고 유증은 이제 요 등기된 이제 여기부터는 등기된 토지 건물을 유증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상속은 391페이지 맨 밑에고 4번 상속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상속 등기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피상속인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가서 이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90페이지 다시 보면 진정 명의회복. 요거는 이제 진짜 소유자가 진정 명의회복이라는 말이 그죠? 진짜 갑이 가짜고 을이 진짜 소유자죠.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갑니다. 요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해 간다는 것, 요것만 우선 아시고, 책에 지금 요게 조금 소개가 돼야 되는데 요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갑이라고 하는 가짜 소유자의 명의로 가짜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죠? 진짜 소유자인 을이 나타나서 진짜가 가짜로부터 소유권 무슨 등기에 간다. 이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용 판결 경매가 있죠. 책에 390페이지. 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죠. 요거는 우리 아까도 확인했지만 393페이지 있죠. 거기 6번에 수용한 이전 등기 나오고요. 그건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있죠. 판결을 받았거나, 다시고 390페이지 보시면 판결을 받아와서 등기에 가거나 수용, 경매 있죠. 그 경매를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받았죠. 요거 다 원인에 수용, 판결, 경매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는데, 이 중에 수용 있죠. 요거 수용을 가장 많이 물으니까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 390 아까 3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다시 여러분 그 390페이지에 공공용지, 이번에 협의 취득입니다. 수용이 아니고 이건 이제 협의해서 취득을 해갑니다. 요거는 수용은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수용은 국가 등이 강제로 토지 건물을 강제로 수용을 해가는 것이고요. 강제로. 협의 취득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취득을 해가는데, 협의 취득 이거는 거의 이건 계약과 같습니다. 수용은 민법 시간에 여러분 민법 187조에 수용은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 취득 이거는 계약으로 협의해서 계약과 같이 협의해서 취득을 해가는 거니까, 협의 취득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수용이 주로 나오니까요. 협의 취득으로도 소유권 이전해 간다고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점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민법에서 배우는 타인의 남의 땅이죠. 토지죠. 주로 묻는 게 건물도 있지만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하고 소유권 취득해 가려면 요거 등기, 저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점유 시효 취득의 내용은, 점유 시효 취득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요거 등기해 와야 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거기 밑에 이제 표 밑에
등기 권리자 매매 같으면 매수인하고 의무자가 이건 공동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등기법에는 이전 등기해야 될 규정이 없지만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여러분 등기 특별조치법은 우리가 딱 하나 이 안에 특별조치법 안에 등기해야 될 의무가 이전 매매했으면 반대급부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칙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 60일 이내에 그죠? 이전 등기해야 되고 매매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잔금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요건 또 우리가 이제 처분하면 등기해야 되니까 그죠? 이전 등기를 요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우측에 있죠. 391페이지고 금융계약서 요거는 여러분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검인도장, 여러분 이 계약서에다가 검인도장 받는 게 금융계약서인데 요거는 이제 매매 같으면 그 바로 다음 밑에 그 앞에 설명되어 있지만 3번에 밑에 큰 금융계약서 다음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고 이 신고 필증을 내야 되니까 또 신고 필증을 받으면 신고하면 검인 받은 거로 간주하니까 그래서 이 금융계약서 이야기는 시험에 최근에는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매매 같으면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고 3억에 어떤 부동산을 3억에 매매했다면 중개사법에서 배우신 실거래가 요 3억이라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그리고 이제 등기할 때 그 신고 필증을 냅니다. 그럼 요 신고하면 뭐 받으러 간주한다. 금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매매는 이제 실거래가 이거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사법 시험에 뭐 신고제도, 신고 절차 문제가 뭐 수없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 목록이라고 거기 매매 목록은 그 3번의 맨 끝에 괄호 3번에 거래 부동산이 매매 목록을 어떨 때 내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거래 부동산이 1개여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가 있겠죠.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등기할 때는 그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적은 매매 목록 요거를 내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매 목록은 2가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을 내라고 목록에다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이나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적어서 내는 것입니다. 자, 요 제도 매매일 때는 거래가액 신고하고 매매 목록 2가지 제도를 알고 계시고 이제 상속 이거는요 여러분 상속받아 등기한다는 거하고 소유권 이전 다만 상속은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죠. 피상속인인 갑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가
수용이죠. 민법 조문에는, 민법 187조에는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지만,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됩니다. 단, 상속받았거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받은 부동산을 다만 단서, 187조 단서에 따르면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요거죠. 그래서 기타까지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우리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 상속인이 물권을 취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뭐 하려면 그죠? 처분. 그러면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내용 있죠. 상속 등기의 내용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앞전에 나온 거는 대부분 이거였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소개한 게 이겁니다. 갑이 을한테, 보십시오.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놓고 사망하셨다. 매매해놓고 사망하셨다. 그러면 등기를 갑이 을에게 못하니까 갑에 누가 등기해준다? 상속인이. 요거 다음 유증할 때도 소개합니다. 갑의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 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 묻죠. 상속보다는 매매해놓고 돌아가셨다. 요런 거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392페이지에 시험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증,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공동소유, 394페이지 보세요. 공동소유 중에 공유, 합유 비교해드리고, 신탁 요거 있죠. 방금 앞에 등기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탁에 한 소유권 이전하는 신탁, 요걸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 있죠. 395페이지 보십시오. 소유권 외의 등기, 우리 앞전에 간략하게 소개했던 용의권 4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과 근저당,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등기로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남은 이제 우리 등기 이번 11, 12월 기초 입문반에서 남은 시간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 강론 각종 등기 절차 요거를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